지역회의 동탄 1번역 6월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회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과의 격이 없는 토론을 진행 후에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되면 알려드리며 회의실 발언권은 지역위원께만 있고 방청객께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 1번역 6월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안건으로 선정된 통리장 인기와 선출 방법, 시정 관드, 세권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과의 격이 없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써주시는 저희 최철모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철모입니다. 주말인데도 쉬지 않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를 하면서요, 한 3번 정도는 주중에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주말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못 나오신 분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지역회의를 하면서 제가 지역위원을 상당히 많이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꼭 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좀 바꿔나가고 지역에 관심을 갖냐. 그러고 나서 지역위원분들이 거기에서 관심 있는 사항은 분이 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관심 없는 분은 약간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주말에 좀 이렇게 관여하실 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주말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아니 뭐 이것도 한 1년쯤 지나서 주말에 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다 하면 뭐 전부 다 주중으로 바꿔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천사 이 제도가 처음 하는 거라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3개의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요, 좀 제안할 사안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부터 남광장, 북광장 주차장에 대한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게 한 금년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뭐 원위치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광장, 북광장에는 주차를 늘릴 수 있는 현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남광장, 북광장에 차를 더 세우기 위해서 주차 타워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미관상도 좀 안 좋고, 이게 과연 주차 문제 해결하는 대안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이래서 좀 변경을 실시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남광장하고 북광장하고 좀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연수가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차 빌딩을 세우는 한쪽이 한 200억이 넘게 들어요. 양쪽에 세우면 한 400억에서 5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백억 되는 거를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 이래서 이제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면 남광장, 북광장 지하 주차장에 발레 파킹을 해주자. 사람을 모여서. 그러면 못 세우는 자리에 차를 쭉 더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면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남광장, 북광장의 주차를 수를 늘려고 여기에 상시 주차 차량을 좀 빼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 중에서 월주차나 일주차 이걸 점점 좀 제한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남광장, 북광장의 주차장을 지금은 다 유료잖아요, 현재요. 이 유료를 일부 개선해서 1시간 반까지 무료로 한다. 1시간 반까지는.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동안은 거기 식사하러 오시거나 일부러 오신 분들이 주차가 편리해지죠. 지금은 실제로 뭐 주차가 밑에 벼인들 불구하고 본인이 한 30분, 1시간 세워야 되는데 무료로 세울 때를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남광장, 북광장 지하주차장이 뭐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딴 데다 여기다 세우면 무료인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는 기본적으로 유료한다. 남광장, 북광장에 대해서. 대신에 1시간 반까지는 무료 주차장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남광장, 북광장 와서 1시간 반을 일을 보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대신에 전부 무료로 변경하고, 대신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까지는 10분당 4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 그 다음에 2시간 반 이후부터는 10분당 600원을 징수한다. 그러면 600원 징수하면 3,600원 되겠죠? 그럼 3시간만 저희가 3시간도 6시간 세우면 14,000원 주차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범 실시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일부러 온 사람이, 그럼 남광장, 북광장의 속성이 일을 보러 오면 되지
거의 종일 주차라거나 뭐 이런 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보고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가? 이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다른 분들이 나는 그냥 월주차 끊었으니까 일주차 끊었으니까 해서 거기에 직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몇만 원 내면 한 달 내내 세우니까 그 차들이 많이 잡고 있으면 주차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다니는 분들은 동탄 쪽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미래적 방안도 좀 맞다 이런 생각에서 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더 저희가 지역위원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시행이 되면 반응은 어떤지, 실제로 차가 좀 막히는 건 어떤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실 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딴 분들이 혹시 얘기를 하면 픽스된 안은 아니고 이렇게 임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문제점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주차 빌딩은 500억 들여서라도 지면 져야 되죠. 근데 500억 들여서 져야 주차 공간 500대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천 대 그걸 져도 불편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고 빌딩 짓는데 이미 거기 상권에 건물 가지신 분이 워낙 반대가 많아가지고 원활하지도 않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입장문에서는 거기 한 4층짜리 빌딩이 들어오면 상가 앞을 확 막아버리거든요. 지금은 뻥 뚫려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좀 다양한 방안을 해보자야지 이 방안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회의 안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요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꽤 이제 달수는 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건을 내서 되는 게 제 앞에서 팩트를 설명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없을 때 여러분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위원들이 안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건을 모르는 상태가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동탄일본에서 다 알면 괜찮은데 다른 권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가 생겨요. 딴 분이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이 왜 저게 저런 게 필요 없는데 저거 아니에요 라고 지역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다수를 존중하다 보니까 다수가 이건 안건으로 선정해야 된다 라는 과정을 거쳤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거쳐지지 않으면 다른 분은 저게 안건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으로 선정이 된 거는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분들한테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반드시 설명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전체 총회에서 이걸 안건을 올릴 겁니다 라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이게 만든 목적이거든요. 지역회의가요. 그래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저 정도 사안은 시장의 답변을 들어도 된다 이런 과정이 한번 거쳐져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 지역회의를 제가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회처럼 한 10명 표시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지. 여기는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이 절차 과정이 되게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정을 한번 여기 오늘 주재자가 됐든 이런 분이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그 참석한 분은 그 전에 저런 게 시장한테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실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서 첫 번째 안건이요. 각 동에 여기는 통이니까 통장의 임기와 선출 방법을 시정해달라. 이게 첫 번째 안건입니다. 근데 이 안건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은 통장을 오래 하신 분은 계속 오래 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금년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시의원분들한테 또 설명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습니다. 2년인데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2회가 되면 그 다음에 연임이 불가하다.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본인이 통장에 출마하든가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된다. 근데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2회로 최종 픽스를 할지 아니면 3회까지 하자. 시장 2-3번 하는데 이렇게 될지 변수는 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조정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어느 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거 제가 작년부터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작년부터도 다양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본인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 기존분이 계속 하고 있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십 건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작년부터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금년 말 정도에는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초등학교 신호등 앞에 저희가 그늘막 설치하고 있는데 이 그늘막을 초등학교 앞에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1, 2차 과정을 거쳤고요. 제가 지금 이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안 해야 결정을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9월이나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오늘 결정하기로 해봤자 9월 빠르면 9월에 추경이 있거든요. 그럼 9월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승인 받아도 이게 설치되면 최소한 11월이나 이때 설치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한다면 설치하는 과정에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행정절차상.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설치한다도 효율성에 맞진 않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기가 맞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좀 개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편성 자체는 현재 뭐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여름에 필요한 뭐 7, 8, 9월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9, 10월에.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더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지역에서 좀 논의해서 필요하고 어디가 더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면 내년에 3, 4월에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이 지역회의하면서는 이런 절차상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좀 설명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집에처럼 그냥 내가 딴 데 빚 끌어다 일단 사고 봐 이렇게 시장이어도 이렇게 할 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모든 대부분의 행동들은요 예산을 시장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그걸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회의에서 나온 게 되게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다 해도 돈이 드는 거에 한해서 좀 아까 좀 조례는 제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반대되면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조례 개정권은 시장은 전혀 없어요. 조례 발의권이 있지.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의원한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나온 문제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본 예산에 반영해서 이 그늘막 설치하는 건 내년 한 3, 4월이나 4, 5월 이때 설치하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요. 그 초등학교 교차로 보행자 안전 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요청이에요. 이게 화성시에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석 초등학교 앞에 유일하게 화성시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거기 다 돌고 왔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지금 제가 여기 이 지역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행자 안전 자동인식 신호기가 뭔지 난 안다 하시는 분 손 안 들어보시네. 나는 이게 뭔지 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늘막 설치한다 해달라고 그늘막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 자동 인식 신호기가 뭔지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회의에 저는 좀 단점이라고 봐요. 최소한 이게 한 대당 2,800만 원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그늘막은 2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이 대당 2,800만 원이에요. 그 화성시에 한 대가 이제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 저희가 이렇게 해서 10대 설치한다면 2억 8천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 지역에 뭔지 모른다 하면 이 지역회의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네. 대당 2,800만 원짜리를 시장한테 이게 필요하니 설치를 요청한다 했는데 이 지역 의원분들이 이 시스템이 뭔지를 모른다. 네. 이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아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분이 필요한 건 저희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도움돼서 시장장한테 요구할 거면 그러면 사진도 보여주고 이게 효과가 뭔지 해서 여기에 최소한 띄워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나는 시장한테 이걸 요청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분들은 다가 될지 모르고 다라면 너무 그분들이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게 대당 2,800만원짜리를 시장한테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려면 가봐서 그게 야 이게 필요하겠구나 안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 사전 정보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려면 행정에서 이게 대당 2,80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가봐서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세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설치됐나고 그걸 항상 생각했거든요. 몇 천만 원씩 주고. 근데 이걸 요청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면 이게 볼라가 봉이 있는데 그 앞에 이게 한 1m, 6m 정도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인식 구간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서 이런 소리를 내기가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원래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 섰는데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럼 원래 비키지? 근데 인도의 왜 사람은요 횡단보도로 인도에서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인식 구간이 인도입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리는 건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장비가 설치됐지라고 의아해하는 건데 이걸 추가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저도요 그걸 가면서 너무 희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논란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 더 이상 얘기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거 만일 이게 설치하면 화성시에 결정이 나오면 최소한 뭐 10대 20대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뭐 2억 8천이냐 5억 6천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급하게 안 해더라도 그런 현장들도 좀 지역위원분들이 좀 같이 답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다른 분들이 한번 이게 반석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시면 한 번씩 좀 가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역회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시면 뭐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분과별로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분과 위원 중에서 지나실 분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상황 말씀해 주시고 금일 안건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분과의 김한배 의원입니다. 먼저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수요일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주신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시장님이 아까 그 다른 분과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건을 낸 분과가 어디죠? 3번 8초교 그거 자동이습니다. 근데 각 분과가 회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리 예를 들면 교육분과에서는 무슨 뭐 금연구역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이렉트로 운영위에서 전혀 그거를 어떻게 하진 않고 이것을 바로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회에 와서야 그때 와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지 그 전에는 다른 분과가 뭘 올렸는지 지역회에 오늘 6월 30일이 올 때까지도 물론 문자로 받긴 해요. 문자로 공지를 하는데 이게 자동인식 신호기가 온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런 거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설명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다른 타 분과들은 그걸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그 건의처럼 다른 분과가 이걸 지역회의를 선정해서 올라왔을 때 그게 타 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우리 회칙상이나 지금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뭐 예를 들면 교육분과에서 뭘 올렸는데 타분과가 그거를 보면 미리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게 어떻게 좀 좋겠나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교통문과에서 이런 자동인식 시험이라는 걸 했는데 그냥 그거를 문자로만 띡 받고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서 시장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그제서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분과가 또 그렇다고 해서 교통분과가 나름 고민해서 올렸는데 우리 교통분과가 야 니네 무슨 이딴 걸 하냐 초교생 이거 2,700만 원짜리 예를 들면 제가 조사를 해서 아니 당신들 너무 비싼 건데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 게 같은 평등한 분과인데 타분과가 고생해서 회의에서 나온 도출한 안건을 함부로 타분과에서 어떻게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원하더라도 다른 분과의 안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점이 있어서 조금 공유하는 중간 단계가 없고 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지역회의는 이제 함께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건 되게 큰 장점입니다. 아, 시장에 오늘 가보고 몇 번 가보고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역회의에서 힘들게 논의가 안 되고 저한테 올라오면요. 행정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거꾸로요. 이게 화성을 잘 살게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다른 보고나 다른 과정 그리고 지역회의 오기 전에 보통 안건 올라오고 그 현장을 다 들어보고 옵니다. 그냥 오면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요. 사전에 자료도 다 받아보고 현장까지 다 다녀봐요. 근데 이 지역회의에서 하나 이 얘기를 이거 보면 시의원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안 보는 것들 다 보고 거기에서 무슨 뭐 코멘트 잡아서 저한테 지게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역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 없냐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선출이 돼요. 이렇게 저렇게 18만 표 이상의 득표를 해가지고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분과들이 이제는 우리 교육문화복지분과에서 냈는데 교통분과에서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지역회의의 위치가 되게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일반 상식적인 시민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에서는 이건 기능적으로 나눈 거지 권한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재자를 두는 이유도 회장을 안 두는 이유가요. 그 사람의 권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재자가 기능적으로 오늘 이 회의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도시분과 교육통분과 이거는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여기서 한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권한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먼저 우리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검토한 걸 바탕으로 여기서 각각 분과에 대해서 PT를 해야 돼요. 해서 그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못 거치면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꼭 하루에 3건씩 올 필요 없어요. 한 달에요. 한 건만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행정이나 다른 데서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게 절박합니다라고 합리적인 거를 도출해서 내는 과정이지 이렇게 3건씩 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1년 돼서 36건 내고 나면요. 별 낼 건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과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뭐 바빠서 못 보든 아니면 시장의 능력이 없어서 못 보든 구석구석 못 보는 거를 당신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못 보고 있어 라고 힘들게 논의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행정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장한테 우리 시민의 의견을 이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동탄 일본학 분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는 게 되게 중시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끼리도 교통분과에 냈는데 내가 저분들이 낸 걸 그냥 인정해 이러면 여기에 대표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각된 거를 뭐 공무원이 없을 때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오늘 안 오신 분한테 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각 3가지면 그분들이 한 2, 3분씩 발제해서 여기서 자발적으로 한 분에서 그 영상을 찍어서 그분들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카톡방에 올리시든가 예를 들면
그럼 집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회의가 계속 활성화되고 지역회의가 대표성을 갖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대 이렇게 하면요, 이 대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체가 함께 이걸 운영하고 이런 거 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 지역회의는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하면요, 지역회의는 내가 지역일을 내가 봉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을 발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도 상대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발언이 자기랑 다를지 몰라도 존중해주고 대신에 다른 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를 집약시키는 과정이지 어느 특정한 분의 의견이 반드시 이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논의가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이 사전검토가 부족해서 만에 하나 그러니까 설치됐어요. 이거를 했는데 다른 화성 시민들이 저거 돈 낭비로 뭐하러 설치해서 지역위원분들 의견이 아주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이거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건 시민들로부터 내가 추임받았다 이런 핑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을 근거로 사람들이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제가 낸 걸 진행했는데 이게 호응을 안 좋아 그래도 저는 그 공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투표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위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서 안 해주는 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걸 요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회의가 커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분과위원님 중에서 질의받겠습니다. 재하신 위원님, 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탄 일동에서 온 장훈수입니다. 저는 여기 지역회의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이제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발언권을 얻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 오늘 나온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어차피 이거 썼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제 발언권을 받게 되는데 한 건을 말씀드리고 추가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늘막 설치권에 대해서는 그늘막은 어디를 가나 서울에 이제 좋은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화성시도 아주 고급스럽게 여러 곳에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탄 일동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길마을 사거리라든가 그다음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예나동마을 사거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심 위치에는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어떤 위에서 비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건 아니고 오직 그늘막 역할을 하고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접어 놓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늘막 역할만 하면 되는데 사거리에 그늘이 있는 나무가 있으면은 저쪽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나무가 있지만 나무를 계속 심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공간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그게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확대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미 잘 중요한 데는 다 돼 있으니까 한 5개 정도만 해도 이렇게 이번에 제한이 됐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금액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교통분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세 제한 차도입니다. 입세 제한 차도 연장권은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용역을 믿지만은 삼성전자나 LH에서 어떤 용역한 건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들을 편해서 용역이지 공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도 잘 모르고 근데 화성시 용역은 그렇지가 않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용역이 아주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으면은 그 경제성 나온 게 벌써 3년 전에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워낙 이제 예민한 사항이니까 다른 데도 이제 알아보고 돈도 화성시가 또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온다 했고 근데 그 결과 나온다고 왜 이제 연마다 한 6개월씩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켜왔고요. 중요한 거는 그 화성시에서 부편익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동탄일동 주민들이 수천 명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해달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시다시피 동탄 2가 관통이 되고 그다음 동탄 2에서 영림천리로 관통이 되면은 아이고 이거 도로 가지고 완전 교통지역이 될 텐데 그때 가서 공사하면 우리는 공사를 못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늦어가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조속한 착공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원래 제가 여기 주제에 아닌 걸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게 동탄원의 워낙 뭐 이슈 사항이고 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얘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저는 지역회의에서 어느 분이 그런 안건을 내시면 되잖아요. 우리 한 번은 시장이 천상 여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활용하고 있으니 이런 안건 말고 시장하고 대화하자는 제안을 건의하자. 그럼 그게 안건을 선정하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8월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여기 지역위원하고 대화의 시간 2시간 가시면 많이 얘기하실 수 있죠.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처음 하시는 거라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뭐 꼭 한 거나 이 안건 말고 우리 뭐 8월 안건은 이거 하지 말고 이게 뭐 중요하냐 궁금한 게 많으니 시장한테 각각 우리가 뭐 100명이면 100명이 1분씩 얘기하는 걸 하자. 그럼 제가 100분간 들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계값 소식은 1분씩 하면 집에서 1분씩 딱 준비하면 되죠. 아니 우리 2달 할 테니 2분씩 하겠다. 그럼 이번 달에 50분, 다음 달에 50분 하겠다. 1분이 너무 짧으면 그걸 안건으로 상정하면 그게 상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돈도 안 들고 뭐 되게 봐드리기 쉬운 거잖아요. 아니 우리 6개월간 그냥 1달 5분씩 하겠다. 뭐 이것도 지역 안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지역 딴 분들은 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을 수 있고 그럼 저도 듣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모아서 또 답변도 드리고 그러니까 지역회의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짧게 하고 밖에서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까처럼 다른 분이 모르는 안건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분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어느 게 지역이 현안이냐를 논의하는 장이지 사안을 민원되는 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입지지하철 연장권은 저희가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임 시장 때도 했고, 뭐 아까 편익 부편익도 말씀하셨고, 삼성전자에서는 안도 있고,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놓고 단도직결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에서 예산을 뽑은 건 한 1130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아니라 1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얼마를 결정했을 때 1000억을 넘게 이 이세 지하철을 섰을 때 첫 번째는 화성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럼 요 한 지역에 1000억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이 예산안이 올라가서 아까처럼 승인이 돼야 사업을 진행을 해요. 통과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건 그냥 도덕적으로.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진짜 털린 게 이 정도의 만큼 있냐 이 부분이 있고 하나 그동안 설명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역회의가 이런 지역회의나 설명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듯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 교통을 그나마 시의 생각대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고 계산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홍사용 사거리 있죠. 의정공원 사거리. 그 전부터 지하를 파서 이제는 끝까지 다 연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만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입세제한테 홍사용 사거리 하나 연결하면 사거리를 하면 3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로가 연결이 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 중간중간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생기는데 이 동탄 1동의 분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의 몇이라는 기술적으로 들었는데 현재 다른 데서 그러니까 거기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제가 그 지하철을 탄다.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건 아마 대략만 얘기하고 곧 조만간 설명회나 뭐 어떠한 생각이 잡히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하여튼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분들은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거기 뭐 LG 디오스 뭐 이런 데서 나와서 그쪽에서 그 앞에 아파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홍사용 대가산에 있는 아파트 뭐죠? 무슨 아파트죠? 신일 뉴토빌이죠. 그럼 신일 뉴토빌에 나와서 그 지하철을 탄다? 못합니다 지금. 그게 생겨요. 근데 거기 분들은 그걸 다 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이 여러 번에 걸친 설명에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검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도 하냐마냐 이거만 계속 실링이 됐지 이걸 했을 때 신일 유튜브 분이 나와서 내가 절로 빨리 갈게 지하철을 탈 수 있나? 그리고 고기를 해결했을 때 전체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예전에 소문이 LH에서 거기 두 개의 공사비 다 낸다 그랬다는데 지금 LH 입장은 LH에서 뭐 예전에 막 700억 정도가 된다. 근데 LH에서 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낸다는 생각이 없어요. 700억을요. 토탈 1100억, 1130억 정도 드는데 LH에서 자기네가 일부 된다. 제 느낌으로는 한 3, 400억 정도? 이것까지는 자기가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우리는 그 지하철에 돈을 낼 의지가 없다.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700억에서 최소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화성시 정도 걸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결정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의혹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동탄 사람이 원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800억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객관적인 명분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당신들이 다수가 서부 지역에 반대해도 이러이러한 명확한 이게 있어서 반대한다. 편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산 통과하는데 뭐 서부 분들이 이 동탄 생각하셔가지고 편익 때문에 안 된다, 부토익 때문에 이 말은 안 나옵니다. 천상 최종에 나오면은 우리가 용역을 바탕으로 한 거에서 BC가 나와요. 이 BC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1.0이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1.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다른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800억을 쓴다 흔쾌히 승낙할까? 이건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냐 내일 말씀대로 빨리 뚫어달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최소한 저희가 시민을 한다고 할 때는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고 하고 내가 여기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공약해야 돼.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편의고 비편이라고 좀 다른 겁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도 많고요. 이 편성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800억을 들여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지금 나온 아직까지 받은 우리가 용역보고서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회의나 아니면 우리가 교통위원회 만들거든요. 여기에 뭐 용역 예산이 필요해서 1억이 또 낭비하는 있더라도 진짜 시민들의 실력 어디다 내고자 하면 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제문화환경분과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말씀해 주시고 저희 안건에 관해서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문화환경분과 조성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 말고 이제 환경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른 데도 그렇지만 금연에 관한 이런 게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님께 말씀 주신 거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 금연 단속 반원이 있는지 아니면 있으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없으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걸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왔는데 이것만 다른 질문은 여기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여기 분들이 어떤 논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니까. 안 그러면 제가 다른 뭐 읍면동 대화에서 민원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위원들 간의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이것도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저는 금연단속권에 대한 현재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구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강남처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건 추진자 관계를 매우 높습니다. 제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조례를 개정해서 뭐 의회에서 개정한다면 하는 수 없지만 해서 담배 봉투 걸리다 보면 벌금 10만 원이다. 지금 강남구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성시 전역을 한다면 현실성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문화도랑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 공간도 너무 넓어서 효율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10만 원이 벌금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담배를 봉투를 쉽게 버리는 환경에서는 이미 그걸 뭐 검토하라고 이미 얘기한 상태인데 남광장 북광장이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펴서 다른 사람은 시장 담배 안 피니까 저렇게 한다 할 수도 있는데 남광장 북광장은 뭐 저는 진짜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남광장 북광장은 금연구로 지정하든가 아니면 금연구로 지정하는 거에는 그게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담배 봉투 버리는 거에 대해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담배 피는 것까지 놔두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시민들하면 저도 거기에 흡연부스를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광장 북광장에 금연을 설정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놔둔다면 몇 군데에 제대로 된 흡연 박스를 설치해서 제가 시청도 흡연부스 좋은 거를 설치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용기를 갖고 위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 담배 팔아서 그 정도 국가가 세금 거두면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엄청나게 담배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 논의를 해서 저는 담배를 피게 놔둬야 된다면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리고 대신에 남광장 북광장은 담배 봉투를 닫기에 버리면 벌금 10만 원을 하는 걸 하고 저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이거는 실시할 거고 이건 아마 실시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권역을 확대해 나가냐 이거는 지역위원회에서 좀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거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지역위원들이 논의를 좀 한가 네. 마지막 행정. 근데 요 논의 내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안건 내에서 지금 요 아니나 지역의 운영하고 관련해서. 네. 행정부시니까 네, 하나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행정국가 김연아입니다. 뭐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회의 내용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회 회의 절차상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뭐 시장님 말씀도 계속 그 말씀이시고 회의를 할 것 같으면 각 분과별로 회의 끝나는 게 전체적으로 회의 한번 대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각 동별로 다 회의를 분과별로 다시 만들어서 동에서 회의 거치던지 아니면은 행정에서 밴드를 만들던지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느 한 분이 공문화 시킨 거를 토론을 해서 거기서 시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가 지금 회의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 담배 피워서 한 말씀 드리면은 담배 원가 1,184원입니다. 3,364원 저 세금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각 피우면은 9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아야 된다 그랬다니요. 그래서 회의는 요거만 갖고 다니시고 아니면은 그 방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다가 지역 회의를 더 해서 거기서 자기가 들어간 분과를 가서 거기서 회의를 다 공유를 해서 다시 한번 절차상으로 한다면 여기 와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회의 절차상 문제를 시 행정에서 밴드를 만들어 주시던지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카톡방을 개설해 주시던지 해서 그 자체에서도 어떤 공론화된 걸 토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그동안 이 지역회의를 자체로 구성하는 게 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쯤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짜잖아요. 지금 벌써 작년 11월이니까는 한 8번 정도 됐죠. 작년 11월에 짜면 이게 관건이 된다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 8개월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거는 우리는 그냥 거수기다 생각하시는 건 없잖아요. 본인들이 논의하시는 구조는 다 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6개 번역을 가보면요. 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져요. 6개 번역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틀을 하나 딱 짜줬으면 6개 번역이 똑같았을 거예요. 저는 이 6개 번역이 다름이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매달 시장이 제 거를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한 달은 우리가 힘들게 논의하고 2달에 3건을 하려면 제가 또 그렇게 해도 되고 2달에 원래 3건 할 거가 2달에 6개 하라고 저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그 방을 만드시는 건 그냥 방을 만들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여기 분들이 개인정보 동의 각서를 쓰면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에 대한 동의가 없을 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열차 지나서 다른 분들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우리 그런 걸 뭐 방을 만들자 여기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뭐 그게 행정적 결정이 필요하다면 뭐 방을 만들어서 해드리고 이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방을 다 만들어서 이 방에다 들어오세요 이래 버리면 여기 자율성 자체가 침해될까봐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거를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기는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 사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여기는 이 지역의 분들한테 뭐 우리 지난번에 동부일본에 대한 뭐 그런 교육이 있었나요? 어제 한 거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이렇게 문의돼요.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한데 예를 들면 회의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뭐 이거 전에 1시간 정도 전문가들에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들을 필요 없고 저는 듣겠습니다 한 분이 예를 들면 5분이 있을 수 있고 10분이 있을 수 있고 20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금으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15분 정도 이상이 하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그분 상대로 저희가 해드려요. 네. 이런 절차나 운영에 관한 것도. 그래서 아직은 좀 이것도 그 초기라 이런데 제가 보기엔 금년 말쯤 되면 상당히 성숙하고 많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운영하는 분들이 중간에 한번 제 생각은 한 분기는 좀 빠른 것 같고 단기에 한 번씩 이 운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올바른가? 여기에 허점은 없었나? 왜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그걸 뭐 회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정했잖아요. 딴 분들이 딴 데는 저한테 건의 왔어요. 6군데 하는데 통일성 있게 해달라 이렇게 연락 온 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잘 안 해줘. 아닙니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제일 먼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일 중시하는 게 회칙이더라고요. 근데 회칙이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법이 반드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법은 다수를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같이 이런 회칙을 자꾸 논의하면 소수를 위한 의견도 존중해주고 여기 안 오신 분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에 안 들어오신 시민들을 위한 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스스로 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대신에 여기서 정하신 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험과의 통신 마치겠습니다. 김정생 대표님 저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타 1번역 자치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회의를 주재해 주실 정기용 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시작할까요? 네. 저는 6월 주제를 맡게 된 동탄이동 정기호입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번에 그 논의됐던 안건이 아직 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먼저 일동 1신도시 산업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역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분과에서 회의를 거쳐갖고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각 동별로 이런 식으로 순환버스 노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좋은 오늘 결과가 나오면은 교통과에서 나오신 분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토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교통분과 회의에서 회의를 중간에 한번 한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분과 위원분이 안 계신가요? 네, 일어나서 말씀해. 네, 동탄3동 장우성 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최종안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3시경에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교통분과위원 따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 공사무소 거기도 이제 마감 시간이 있었으라 3시간 정도 하는데 이까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동탄 3동, 1동, 2동에서 각각 이제 자기 동에 제일 잘하니까 각 동의 위원분들께서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저 빨간 줄을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정류장이 다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후로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은 각 동에서 예를 들어 3동인 경우에 저희는 서울 가려면 3동에 저 상단부에 있는 그 협소주택 사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메타폴리스 같은 데로 연결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교통의 모드, 그러니까 그 어떤 교차,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제 각 번역별로 자기 동에 대해서만 드렸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렇게 뭐 메타폴리스까지 연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요 교통점에 대한 연결선까지 연결하고 각 동을 수단해서 교행하는 그런 코스를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개로 전체 도는 게 아니라 한 결절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환승을 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선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동일이라는 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으로 맞고요. 한 번 정도 더 만나서 우리 동은 어디를 주요 가고 싶은 포인트다 하면은 그 포인트를 좀 더 다른 동을 침범하더라도 늘려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좀 미흡하게 논의되는 부분을 뭐 여기서 승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옥신각신했는데 이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과의 위원분들께서도 의견을 내실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추후에 만약에 어떤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과분들이 오셔서 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잠깐만. 일단은 어쨌든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과 부분에서도 조금 문답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분과들도 고르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김 의원님 하시죠.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이게 그 각 동에서 반드시 그 버스가 지나가야 될 길을 그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동탄이동에서 그 저쪽 나로 저 끝에 계신 뭐 반도이 뭐란가 그쪽에 계신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이쪽에 계신 분이 만약에 이 버스를 타고 만약에 내가 이 메타폴리스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그 노선은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이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는 이 각각의 노선은 교행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을 생각하시면 하나는 시청으로 가지만 하나는 또 강남역 방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결정점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이동에서는 우리 주요 교통버스로 메타폴리스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네, 그 경산이동의 이십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교통과 일 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내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산이동 같은 경우에 그 세강마을이라든지 나루마을 그리고 경상국제고등학교 있는 뒤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 선 더 바깥쪽으로 있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산하고 경계라인. 네네.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일반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는 취약한 곳이에요. 왜 저기가 이렇게 빠졌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저기가 안 들어갔다면은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각 동에 의견을 냈는데 밑에다가 다시 점을 달았어요. 이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그건 뭐냐면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각각의 어느 정도 주변에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 동에 이동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노선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한다고 해서 뭐 10분 늦어지겠습니까? 다 그 비슷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어떤 그게 문제가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결정 나는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셔가지고 의견 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도시행정 쪽 의견 없습니까?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거. 네, 김연아입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옛날에 A선, B선이 있었는데 노선이 A선, B선이 있는 건가요? A선, B선하고는 다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런 노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냥 순화하는 노선만 지금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저번에 봤을 때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저번에 봤을 때는 A선, B선이 있어가지고 한 라인은 우측으로 돌던지 한 라인은 좌측으로 돌던지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맹세면 돌자고 하는 취지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그렇게 다 돌아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추후에 보완된 안으로 각 동별로 중심 포스트를 지나가는 의견에 일치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결정점 연결까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 이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행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믹스해서 이용하시면은 효율적이고 이거는 컨셉이 지하철 2호선 같은 컨셉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 모든 걸 이게 맞는 거 다 해결해야 된다는 컨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만족되면 이걸 그냥 운행해보면서 또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과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다른 분과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우리 그 교통분과에서 그 답변하시는 부분들 이걸 그냥 끝내기로 하고요. 다른 또 교통분과 의원님한테 더 지도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저희가 언제 의견을 아.
저희가 아직 회의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사실 그 회의 일정 정도도 되게 스케줄이 많아서 오신다고 했지만 참석률이 뭐 과반은 약간 어느 수준이거든요. 제가 되면 저기 이제 추장대에다 얘기해가지고 전체 뭐 문자를 발송하든지 공지를 띄우든지 해서 다 위원님들 다 받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이제 준비하는 사람처럼 오늘 줬든가 해서 온다고 하면 뭐 30명이면 30명 이렇게 딱 스페이스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우리 밴드가 있으니까요. 그쪽에다가 아마 공지도 하시고 그러면은 가끔 번역밴드 같은 경우에 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과 부분에서 뭐 논의 진행 상이라든지 특히 뭐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쪽에다 올려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밴드가 있는 거 아시죠? 일본역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또 모임 카톡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온 부분들은 그 교통분과에서 그 몇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환승의 부분 문제 아니면 기존의 교통의 노선 부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만약에 저희 다정지 시간이 뭐 걸리거나 뭐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는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은 만약 이걸 한 끼로 이렇게 돈다 그랬으면 시간이 뭐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 노선에 맞춘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타임을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한 타임을 저쪽에서 이동하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타 지역회의가 공식적으로는 동별 협의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탄이동도 초창기에는 단톡방을 만드는데 지금 거의 다 나가셔가지고 폭발된 상태인데 이걸 노선을 논의하려면 동탄이동 분들이 또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식적인 협의체가 없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해서 결국은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교통분과위원회에서 그 동별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은 뭐 최우선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 동별 모임을 카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후에 운영이 이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추가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몇 번째 이 교통 순환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만 그쪽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더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통분과에서 정안을 만들었을 때 1동 사람들은 1동 사람들의 노선을 그리고 2동 사람들은 2동 사람들끼리 앉아서 노선을 그리고 3동 사람들은 3동 사람들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1동, 2동, 3동을 각각 버스를 돌려버려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3개 노선을 각자 시에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해준다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1, 2, 3동을 한 노선으로 매칭을 해서 돌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것을 2개 노선으로 다시 일부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용자들이 버스가 빨리빨리 와야 이용을 하지 시간이 15분, 20분 이렇게 걸려가지고 기다렸다가 탄다면 탈 사람 별로 없어요. 괜히 이슬람화는
마을버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1동, 2동, 3동 사람들이 저 노선을 원했지만은 서로 협의를 더 추가로 해서 가령 저것을 3개 노선을 투입을 할 것인지 또는 2개 노선만 투입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이게 얼마나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거 만드는데도 1동 사람들은 1동 사람 나름대로 구식들이 있고 또는 3동 사람들은 3동 사람들이 구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선을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하고 그 다음 또 저쪽 동탄역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동탄역까지는 지금 노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령 저것을 2개 차선으로 할 건지 1개 차선으로 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원만한 결정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저기 교통국가 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 개 노선으로 움직인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안을 짠 것이죠. 이게 뭐 예, 노선 자체가 일단은 한 개 노선으로 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아니, 지금 약간 좀 제 발표랑 위원님 발표랑 약간 혼선이 생겼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의 노선으로 제안을 했다가 그게 전체를 저게 다 돌면 몇 시간이 걸릴 거냐는 그런 반론이 부딪혀서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약간 전충된 안으로 각 도움을 좀 빠르게 순환하는 그래서 교통의 어떤 결절점에 가자는 취지로 세 개 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개 노로 지금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각 동네에서만 그리다 보니까 주요 코스를 가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1동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3동과 1동, 2동 부분은 자기 동네만 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요 코스를 가야죠. 그걸 논의하겠다는 게 다음 넥스트 스텝이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노선으로 하자는 걸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맨 처음에 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거는 정확하게 3개의 노선입니다. 색깔이 다 틀리지 않은 동별 순환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면 그 주요 교통 결절점에서 환승을 해서 가는 컨셉이에요.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게 하나의 플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이 세개 노선으로 하고 이렇게 만든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그 상태 잠깐만요. 그 상태 내에서 왜냐하면 이걸 한 개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개의 노선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그렸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시장님이 1월달에 이거를 제안하실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 전체 1권역과 2권역을 좀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걸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동탄 1동 버스, 2동 버스, 3동 버스 하면 예를 들면 2동은요 로안에서만 뱅뱅 돌면은 사실 메타폴리스 가는 것도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실익이 전혀 없는 사실은 이거는 그 뭐라고 얘기되지? 그냥 그 코앞에 고행이 어려운 분들이 뭐 여기 갈 수는 있겠지만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최소한 1권역 전체를 돌아야 되는 노선이 나와야지 이동 안에서만 자각적 고안에서만 땡땡 도는 버스를 타고 무슨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경제성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도 전혀 없는 거라서 최소한 의미 있는 버스 노선이 되려면 이 노선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대수를 늘려서 그 버스 간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의견으로만 받겠습니까? 어쨌든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3개의 노선으로 일단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됐었고 그 자리에 담당 공무원, 교통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진짜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게 동네버스처럼 이렇게 운행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환승 부분이 잘 찍는다라면은 그 환승으로 인해서 시간 지연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배차 시간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국가에서 세계 노선의 입장으로 어쨌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법에 대한 안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배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요.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취지는 멀리 걸리더라도 서울 2호선처럼 다 돌자는 개념에서 2호선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뺑뺑이 도로인데 그렇게 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동의를 하셨지만 그 나머지 또 저것에 반대하는 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교통국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찬반을 거친 결과 각각 어느 정도 짧은 거리로 순환해서 그 중간에 만나는 교통순환 어떤 환승점에서 자주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이 안은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직 미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도를 도는 부분은 이미 정해졌고 추후에 어디까지 뻗어져서 연결할 부분을 하면은 그 지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길게 1시간 반을 돌 것인가 빠르게 갈 것인가에 소비자의 선택과 어떤 시간 낭비를 줄이는 부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분과 내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에 있는 거 다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다 이용해야 될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 해주시되 합리적으로 저희를 설득해야지만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걸 다시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아 의원님. 동산에 또 박선아입니다. 지금 내신 안내를 보니까요. 일단 대수를 늘리는 건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힘들고 그렇게 순환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상식인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제안을 저는 드리자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스가 랜드마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고 지금 선동은 떨어져 있어요. 진짜 이렇게만 도는 마을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을 이루는 한 거점을 정해서 그곳에서 환승하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모든 동이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점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폴리스로 연결하는 부분에 저희가 논의를 하기 전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을 논의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완이었다고. 그 부분을 교통의 주요 포인트를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소방탄역이라든가 공탄역이라든가 병점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 메타폴리스 무조건 다 거쳐야 된다. 각동이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어요. 그거를 오늘 결정하시면 되나요?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계속 논의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틀을 바꿔 가시면 일단 근데 그 부분 하나는 일단은 잠깐만요. 오늘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어쨌든 몇 가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아니면 의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방이나 반상홍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이게 몇 가지 운영을 해서 세 가지 어쨌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은지 조금 부담스럽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꼭 결정해야 된다라면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당시에 지금 교통분과 회의 때 교통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안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도 뭐 몇 대하고 배시하고 몇 대하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시장님 이번에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저쪽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회의 시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던 걸 다 일일이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날 1시간 정도는 공무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냈던 안은 상당히 긴 노선이고 또 그 버스 정류장을 어떤 위반하는 사람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정거장을 건너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정거장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건 광역버스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비가 저희 1,200원에서 2,400원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거는 법적인 기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운전사분들 운전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운행되는 화성 저희 내 동탄에 운행되는 버스 중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버스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버스들을 이런 주요한 포스트에 넣으면은 예산의 어떤 큰 증감 없이 효율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버스도 항상 보면 손님이 한두 명 타는데 1시간간을 기다려서 타야 되는 버스가 많아요. 그 버스는 왜 이용하지 않냐면 어차피 기다려도 1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걸 내가 왜 타야 되냐면 안 타거든요. 그런 버스 노선 3-4개 정리하면 이 각각의 버스에 대해서 2대 할 거 3대 4대 늘려가지고 이걸 많이 이용하게 하면은 다른 노선 필요하지 않는 거 줄이면 저희도 좋고 이용자도 좋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거 기준에 맞춘 부분은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못 드렸지만 맞춰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다른 건 한 번만 잠깐만 질문 양권 듣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에 참석하신 분 오셨나요? 공무원이? 아니 지금 여기 회의 그때 교통공과 일단은 공과에서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에서 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도 있고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저도 제 질문에 답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시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시장님한테 드릴 건데. 아니 제가 요거만 그러는데요. 지금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주재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만약에 몇 대까지 얼마나 할 거냐 이거는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가 계산이 돼서 예를 들면 한 대에 1억 할 수 있다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대에 10억이 할 수 있다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효율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먼저 몇 대에 얼마나 한다 이거는 절차상도 전혀 맞지 않고요.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서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하고 교통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공무원 말이 부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이럴 때 내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통부에서 이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저랑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작은 사안에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전체 틀이 좀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고. 여기 푸른마을 노안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요. 의견을 이렇게 내주셔서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이 보통 북강장, 남강장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푸른마을 쪽이니까 저기서 한번 가려면 차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학원 버스가 아니면은 일치차가 없고 있는 건 1551번 좌석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센터에서 갈아타는 그런 형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환버스가 생겨서 굉장히 좋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기존의 차 버스 2번 갈아타고 다니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너무 고생해서 내놓으신 의견인데 아직 마지막까지 되신 게 아니라면은 저쪽 외곽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점역은 오히려 차가 많아요. 병점에서 동탄 일동 쪽이라든가 이쪽 삼동 쪽으로 가는 중심가로 가는 차는 굉장히 많은데 저쪽 능동이나 푸른마을 저쪽에서 가는 차들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잠깐 냈습니다.
이거 전체 의견은 우리 지역위원들 의견은 이걸로 하고요. 오늘 교통과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은 공무원분 나오신가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아니 근데 뭐요? 이동이든 삼동이든 멘트 나오는데요. 이동이든 일동이든 쉽게 저는 알아듣게 말씀드려요. 이동에서 필요한 길은 이동 교통국가위원들이 내야지 우리가 이동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모르는 거고, 일동도 마찬가지고, 삼동도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던 거고, 저거는 각자의 동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길이 어딘가를 일단은 서로 그려야만이 서로 합쳐져서 시에서 이 길이 서로 합쳐갖고 맞잖아요. 이중으로 되니까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 남북한 허드시 그런 게 아니라 각 동에 일단 필요한 길이 돼야만이 서로 모여야만이 화성시에서 어떤 그걸 포인트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동은 저쪽 뒤쪽 오산 우리가 그 길이 필요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동 교통국가위원분들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말 많이 하고 계속 안 해. 그래서 오늘 안건을 갖다가 받은 거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다 돼가지고 나중에 공과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러한 이안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때 그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서 처음에 아니라 완전 다르게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버스 형식으로 지금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주제 뭐가 필요한 거야? 사무실 사무동에서 회의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네 이렇게 놀고 이 동네 이렇게 놀고 하면 됐죠.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안 설명하실 때 원안이 이거였었는데 회의에서 교통부에서 회의해서 일을 그걸 바뀌었다.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아는데 그 설명 일절 안 해주고서 지금 많이 문제 벌어지니까 이제 동네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문제가 퍼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가는 걸로 제안을 했지만 다른 교통분과의 다른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알트2가 되었다가 그 2에서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알트3가 나오게 된 거고요. 제가 분명히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것에는 다 공감을 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떤 레드 안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이게 했는데 다들 만족하지 않으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아까 짧게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제가 많은 설명을 못 드렸던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고민을 했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국가회의 부분이 7시까지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정리한 부분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안건들 몇 가지 안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방마을이나 그쪽으로 해갖고 뒤쪽으로 소외된 부분들, 그 다음에 솔직히 방전이라는 학원, 국방장 나가자 학원 애들 가는 부분이 장난이 아닌데 굉장히 거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택시 자가용으로 막 이송을 하는 부분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셔갖고 소외된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런 몇 가지 오늘 안건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첨부해서 교통국가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여건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좀 회의를 해서 그리고 전체 공지를 하시고 전체 공지를 해서 동별로 이렇게 교통국가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참여를 하시게 독려를 하셔갖고 다시 한번 수정된 안을 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나루상가의 학원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일동에서 메타에 사는 아이가 나루상가에 있는 학원 이원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갈아타야 돼요. 그 짧은 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시장님 얘기했지만 교통국가가 고민한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지역계의 힘은 다 같이 모두가 결정을 하는 그 지혜에 모아서 저는 제안하는 게 오늘 모였으니까 통합 노선으로 갈지
동별 노선을 갈지는 최소한 표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주적으로 다 결정이 되지. 교통분과가 모든 걸 알아서 다 정했는데 그게 다른 분과가 다 그걸 싫어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시장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다른 타 국가에서 낼 것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별개의 노선으로 갈 건지 동별로 아니면 어떤 유기적인 어떤 동탄일본의 전체적인 고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메타 사는 아이가 나도마을 그 사공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 노선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아까 푸른마을의 아이가 여기 나루상가까지도 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원버스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2번이나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마을버스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좋은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통합 노선을 저는 뭐 당연히 선호하는데 갑자기 이게 대안으로 등장을 해서 1, 2, 3동으로 자르는 걸로 확정이 돼서 저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2단계에서 더 늦기 전에 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일요일날 남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벗으로 결정을 해서 통합으로 갈지 자를 건지는 최소한 그 대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수로 해서 선반을 해서 통합을 갈지 잘라서 갈지를 일단 크게는 정해야지 그거마저 안 정하고 또 교통부까지 넘기면 여기 안에서 또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전체가 모이는 오늘 다시 또 다음 달까지 한 달을 또 딜레이 시키지 말고 통합 노선을 갈지 동별 알았으니까요. 네, 일단 조금 앉아 계세요. 자,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전체를 다 한 개의 노선으로 도는 거를 제안했어요. 그렇지만 저조차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은 저기서 탔어요. 근데 제일 끝에 도착하면 1시간 반 뒤에 집에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앉아서 자기 집에 늦더라도 갈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늘리면 간격이 줄잖아요. 간격이 줄더라도 자 제가 말하는 게 끝까지 듣고 얘기해 주세요. 레수를 늘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 끝 지점까지 가는데 각각 그냥 인터벌만 생기는 걸 그냥 메꿔주는 것이 전체 걸리는 운행 시간은 걸리는 걸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듯이 이렇게 1동, 2동, 3동에서 이렇게 3개의 로드로 해서 중간에서 어디서 만나서 환승해서 가 그러면 1시간 만 걸리면 한 30분 아니면 25분에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이쪽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고 전체 함께 하자는 그 어떤 거는 서울처럼 이호수처럼 원형일 때 가능해요. 어디서도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무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이나 노선으로 다 방판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풀고 한 노선으로 갑니까? 합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열댓 명이 모여서 그 긴 시간 동안을 결론 낸 게 그거고 여기에서 다시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아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뒤집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노선을 만들기로 한 건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만족하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는 어린이, 노약자들도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표결을 하면 안 되냐고. 표결을 안 했으니까. 잠깐만. 지금 어쨌든 통합으로 가는 이쪽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안건에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7월달 저는 이 부분들이 7월달이든 8월달이든 딜레이 되는 거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만족할 만한 합의 수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100%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도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크게 2-3가지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이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제안하시는 분들이 수분과 7월 회의 때 한 번이든 2번이든 일정이 잡히면 참석을 하셔갖고 다시 거기서 조금 좀 수정된 안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큰 노선이 나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안건 때 다시 또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저기 오늘 공자 20도지 순환버스 노선에 관한 회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분과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과 달리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3층에서 교육복지가 3층하고 교육복지가 10%, 30%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시 분과가 소행실로 3층으로 이동해서 안건을 조금 그 30분 동안 충분히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그 문과 안건을 갖다가 지금 못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은 일단 그때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나오는 아니니까, 운영 아니니까. 교육복지하고 행정도시는 3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3층 교육복지는 3층 쉼터고요. 행정도시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고하셨습니다.